차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피해자인 척해요. 피해자.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전 단 한 번도 공매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무슨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소외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개인 투자자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기관 외국인요? 전혀 안 두렵습니다. 그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 있는 게 개인한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실적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실적이 엄청난 고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렇잖아요. 실적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주가는 저평가. 그러면 목표가 차이가 괴리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런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두 소형주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소형주 그러면 무시를 해요. 왜 무시를 하냐면 과거에 이제 상폐당한 종목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BW,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소형주다 보니까 부실 기업이라고 낙인을 찍어놨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저는 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1700개 상장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면 제가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가장 고성장하는 기업을 골라내면 죄다 소형주예요. 왜? 대형주들은 제 필터링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형주는 이미 국내 시장 석권했죠. 해외 진출 마무리했죠. 더 이상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냥 기껏해야 환율이나 뭐 반도체 가격이 올랐는 떨어졌는 데 때문에 영업이익에 변화가 있지 의미 있는 매출이익이 팍팍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다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들은 저성장이에요. 성장의 한계에 봉착이 됐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잖아요. 성장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느냐 이게 목표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소형주는요. 아직 국내 시장 석권도 안 하고 해외 진출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이 얘기할게요. 저평가되는 것도 소형주에 몰려 있습니다. 왜 성장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왜 쌀까요? 시가총액이 낮아요. 소형주들은. 그렇죠? 소형주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자본력이 낮으니까 시총도 낮겠죠. 시총이 낮으면요. 펀드 편입이 안 돼요. 펀드 편입이 약 1000억 정도 미만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특수한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종목들도 할 수 있고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 2천억 미만으로도 사는데 일반적으로 펀드는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편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펀드가 사질 않으면 애널리스트가 기업을 추천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인 기관 투자자 혹은 펀드 쪽에서 그 종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자주 나오질 않아요. 애널리스트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널리스트의 목표는 기관하고 펀드 쪽에다가 정보를 주는 건데 그쪽에서 매매를 안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리포트가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몰라요. 일반 개인들은.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실적 들어가가지고 분기 실적을 까다롭게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평가에 빠져요. 바로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땅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나오고 있어요. 땅을 파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슈퍼리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파요. 아예 삽질을 해요, 그냥. 금덩어리 캐려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남들이 다 사는 뉴스에 나온 종목들 관심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전 종목을 다 전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실적 좋고 싼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1등 펀드 수익률은 연평균 15% 정도 됩니다.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25%, 워렌 버핏 초기 지금 현재 수익률 개인 투자자 가면요 40% 정도. 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적 좋고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데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만 30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가져가 보세요. 평균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8년 동안 평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흔들렸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작년에 38%, 그 전년도에 58%, 평균이니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평균이네. 10년 평균 40% 정도 됐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소액이에요. 소액은 최고 종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적 최고, 저평가 최고. 끝판왕 종목에 그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금 규모가 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특정 종목의 비중 확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조를 들고 있고 수천억을 들고 있고 종목을 사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조를 가지고 매매를 해봐 그러면은 최고의 종목을 못 사요. 예. 그냥 삼성전자나 이렇게 뻔한 종목들밖에 못 사는 거죠.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멈춘 기업들. 그래서 특정 종목의 비중을 높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최고 종목을, 저는 그렇습니다. 최상위 1%에 있는 종목만 싹쓸이 하는 거. 이게 안 되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다 소용준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요, 매수 종목이 코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근데 기관들은 안 그러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중이 좀 적절히 안배가 돼야 돼요.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잖아요. 매년마다.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올해 들고 있었는데,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별로야. 뭐 집에서 쫓겨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유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소액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최고 종목만 포트에다가 담을 수 있다는 게 있죠. 저는 이거는 제가 실제 그 힌트 계좌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하고 공유해가지고 있었던 저 회원분들의 이제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하고 매도가라는 것은 문자 메시지가 같던 거예요. 제가 수익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평균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 이러한 수익률이 나왔던 거 실제 매도했던 장면입니다. 2021년도 뭐 최근 많이 나는 380%까지 나왔네요. 평균 수익률이 2021년도 58%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7%. 올해 같은 경우는 252%. 한 2년 전에 샀던 종목 팔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실적을 매출 분석과 이제 영업이익 분석을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요일 날 4시,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